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요거 이제 사용해 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익스트림 울트라라고 냉매 누설 차단제예요. 지금 요 기본 제품으로 가능한 냉매 종류가 134, 1234YF, 22, 32, 410, 이렇게 자동차나 일반적인 에어컨에 사용하는 냉매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화이트라는 제품이 따로 있는데, 그 제품은 이제 R290, R600 이런 냉장고에 사용하는 가연성 냉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사용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누설이 있는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은 막힌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일 확실한 방법은 냉매를 충전을 해주고 한 달 이상 냉기가 잘 나오는 시스템에 요걸 주입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달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냉매를 충전해주고 한 달 만에 가스가 다 빠져버렸는데 그런 시스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시원하게 잘 나오는 게 한 달 정도, 그런 경우에는 다 차단이 됐고, 특히 연결 부위, 증발기, 응축기, 배관, 이 모든 부분에 있는 누설을 다 막아주고 있어요. 진공 작업을 했을 때, 실외기까지 다 오픈하고 진공 작업했을 때 1토로 미만까지 떨어지는 시스템에는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피드백이 온 것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응축기에 누설이 돼서 진공 작업을 하고 1토로 밑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냉매를 주입을 하고 차단제까지 주입을 해줬답니다. 근데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가스가 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원래 누설되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오일 자국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넣어주면은 조금 미세하게 누설이 되면 저절로 막아줄 테니까 예방까지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시스템 내부가 산성화가 많이 진행돼서 크랙이 생길랑 말랑 한 상태에서, 그것도 좀 큰 크랙이 생기려고 하는 위기에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큰 크랙이 안 생기게는 못하는 거죠. 요건 차단제니까. 원래는 이 제품이 4단계로 나와요. 요게 이제 사용 설명서인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제품이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번 대충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 애시드 울트라, 이거는 시스템 내부에 이미 많이 산성화된 그 성질을 돌려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어차피 누설을 잡는다는 건 이후에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시스템이 노후됐고 진공 작업을 했어도 산성화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 애시드 울트라 제품을 넣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누설은 좀 더 막아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제품들도 그러면 일일이 다 사용을 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누설 차단제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전까지 한 2년 넘게 사용을 하고 소개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디잖아요. 이미 이제 차단제를 사용해보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좀 현장에서 적용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게 검증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이걸 넣는데, 그러면 이걸 넣음으로 해서 더 이상의 리크가 생기지 않느냐, 증발기나 응축기에.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걸 넣어서 안 생기는 건지, 그냥 차단제만 넣는데도 안 생기는 건지. 그래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키트가 있긴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건데, 그걸로 먼저 산도를 측정하고, 이건 시스템이 많이 산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노애시드 울트라를 넣어야지 하고 집어넣고 어느 정도 사용한 다음에 다시 산도 측정을 해서 돌아온 걸 확인하면 그거는 좀 확인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좀 크랙이 가기 직전이었던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크랙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이 익스트림 울트라 차단제 사용할 때 고객들한테 너무 확신을 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빵꾸 날 수도 있어요. 추가로 더 큰 빵꾸가 생기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 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진공 잡고 진공도를 보고도 이 진공도가 1토로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시 누설이 된 경우가 한 10%도 채 안 돼요. 뭐 한 20건 했는데 한 건, 두 건 요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달리 사용해 보신 분들도 연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는 안 왔어요. 한 분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있던 빵꾸는 보니까 막혔는데 그 옆에 오일 자국이 새로 이만하게 생겼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서 좀 이런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노에시드 울트라는 1단계고 요걸 집어넣은 다음에 슈퍼드라이 울트라라는 제품을 또 넣게 돼 있어요. 원래 슈퍼드라이 수분 제거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 시스템은 그냥 진공 작업을 잘 하고 사용을 해도 몇 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시스템 내부가 산소화될 수 있고 또 수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요런 뭐 노에시드랑 슈퍼드라이를 먼저 주입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3단계로 이제 쿨샷을 주입하라고 그러는데 쿨샷은 좀 빼겠습니다. 이게 성능 향상제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뭐 최대 76%까지 냉방 성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쿨샷 울트라는 에어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합성 촉매제이며 CO2 배기가스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레컴 연구소는 울트라 시리즈를 지속 개발해 왔으며 에너지 소비 절감과 CO2 감소 효과도 제공합니다. 쿨샷 울트라는 더 커지고 강력한 냉방 시스템에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6ml 초소량 주입만으로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농축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좀 사기 같고요. 뭐 성능이 막 좋아진다고 이러는데 기술 정보, 이거 작용하는 원리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쿨샷 울트라는 두 종류의 촉매제와 윤활 성분으로 구성되어 에어컨이 최대 성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최소량인 6ml 용량으로 에어컨 성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오일 포울링, 오일 침전 현상이 있대요. 오일 포울링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폴링이라는 거를 한글로 쓰니까 포울링이라고 했나 봐요. 콤프 안에서 오일이 좀 침전물처럼 굳어서 가라앉아 있는 거를 이게 개선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에어컨의 냉각 성능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고 에어컨 내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좋은 내용인데 사실 이 오일 폴링 현상이 없는 시스템에는 그러면 넣어도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나중으로 미루자고 얘기를 해 놓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면 그런 성능에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얘가 개선할 수 있는 성능 저감 효과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이 약품을 주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류입니다, 여러분. 근데 노에시드 울트라랑 슈퍼드라이는 확실히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겁니다. 요 사용법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에시드 울트라, 산성화 방지 및 부식 억제를 하는 요 약품을 먼저 주입을 하고요. 5분을 에어컨을 가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슈퍼드라이 울트라를 주입하고 6분을 가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울트라를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4단계인데 제가 요 가운데 여기 있는 요 성능 향상제에 대해서는 일단 뺐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해 보실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공 작업을 하고 익스트림 울트라 차단제를 집어넣고는 있지만 슈퍼드라이는 제가 몇 번 넣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진공 작업을 딱 멈추면 멈춘 그 시점부터 안으로 공기가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수분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슈퍼드라이를 같이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또 한 가지 진공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 익스트림 울트라 제품을 주입을 하면 진공 펌프로 계속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익스트림 울트라의 이 차단제 성분을 보호하고 있는 그 오일이 증발이 돼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에 조금이라도 더 수분을 제거를 해주려고 얘를 주입하면서도 계속 진공을 잡고 이제 냉매 준비할 동안도 계속 그러면 빨아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차단이 안 되더라고요. 진공도가 막 0.6토로 0.7토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용법을 여러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공 작업을 하신 분들은 주입 전에 진공 펌프를 멈춰서 밸브를 잠가 놓고 그리고 나서 차단제를 주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로 냉매를 주입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림 울트라 냉매 누설 차단제를 주입하는 방법이 여태까지는 딱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진공 작업하고 주입. 그리고 두 번째, 펌프 다운을 하면서 주입. 근데 진공 작업을 매번 하고 주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냉매가 빠진 양도 많지 않고 미세 누설이라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냥 주입하고 뭐 냉매 넣고 이렇게 하고 싶으실 텐데, 주사기 자체가 이게 플라스틱이고 되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한 30푸사이 이상의 압력은 견디고 주입이 안 됩니다. 제가 차량용에는 실제로 그냥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주입을 해봤는데 주입이 잘 돼요. 근데 우리 가정용 에어컨, R22 냉매를 사용하는 에어컨도 뭐 60에서 70, 80, 90까지도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펌프 다운을 하지 않으면 잘 주입이 안 돼요. 근데 특히 멀티, 뭐 가정용 미니 멀티도 그렇고 좀 펌프 다운이 애매한 제품들이 있어요. 막 끽끽 에어컨이 금방 꺼지고, 그러면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지도 않고 꺼지기 때문에 익스트림 울트라 제품 주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원래 있더라고요. 요겁니다. 뭐 일종의 인젝터입니다. 주입기인데 지금 구조를 보면은 요 위쪽에 슈레더 밸브가 있는 연결 포트가 되어 있고요. 옆부분에 익스트림 울트라 주사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안쪽으로 들어는 가는데 바깥으로는 빠지지 않게 역류 방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면 안 빨리는데 불면 이렇게 약간 소리가 나면서 불립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해봐도 땡기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안 빨려 나온다는 뜻이고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스마트하게. 이건 뭐 이거 입을 대고. 근데 이렇게 해서 주입하듯이 주사기에 피스톤을 밀어보면 들어가서 안 나오죠. 네. 그 역류 방지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시스템에 연결하게 돼 있는 포트예요. 그냥 이렇게 디프레셔까지 달려 있고 지금 410용 투투용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주입하냐? 간단해요. 옛날에 형광액들 많이 주입해 보신 분들은 이거 좋은데 또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형광액 주입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페인트를 물에다가 좀 탔어요. 색깔이 있는 걸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주입을 하면 들어가는데 밑으로 바로 빠져버리죠. 이러면 나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좀 스마트하게 쓰시려면 컨트롤 밸브를 쓰세요. 컨트롤 밸브.
이 부분에 컨트롤 밸브를 연결해 놓고 이 부분에 밸브를 잠가 놓은 다음에 주입을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주입할 때는 여러분 사실 공기가 통해야 주입이 잘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고 주입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주입해 볼게요. 자, 연결했죠?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주입하면 이 부분에는 슈레더 밸브가 있어서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물이 차오르는 게 보일 겁니다. 딱 여기까지 차면 그게 6mm래요. 지금 뭐 미리 조금 제가 넣어놓은 게 다 안 빠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거 다 찬 거 확인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밸브 딱 장착해서 시스템에 연결해 놓고 요거 이제 다시 빼고, 뭐야, 이게 또 뺐더니 안 떨어지네. 이 물이라 그런가? 이게 주사기를 눌러줘서 자, 일단 좀 빼놓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데 조금 손실이 될 수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요 끝부분에 컨트롤 밸브 장착해서 시스템에 연결하고 냉매 충전용 호스를 이 윗부분에 연결해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냉매 주입하면은 요 안에 있는 게 냉매랑 같이 밀려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렇게 주입해 주시면 좋겠죠. 이게 특히 미니멀티나 이런 거 펌프 다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주입할 때 요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형광액 주입기가 대부분 가격이 꽤 비싸고 좀 형편이 없거든요. 근데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요 차단제 주입을 많이 해서 이 주사기가 많이 남는데, 이게 딱 6mm니까 뭐 시스템 크기에 따라서 주입하게 돼 있는 양만큼 형광액을 요걸로 주입을 하시면은 형광액 주입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익스트림 울트라 냉매 누설 차단제를 시스템에 주입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은 거죠. 인젝터를 사용한 방법과 펌프 다운 하면서 넣는 법, 그리고 진공 작업을 하고 주입하는 방법,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뭐 410용 한 개만 구매하셔도 돼요. 기존에 이런 제품이 있는 분들은 뭐냐 하면 이제 410용의 요 포트인데 여기에는 맞으면서 연결하는 부분은 투투로 나오는 게 있죠. 저희가 쇼핑몰에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제품이 있거든요. 요런 거 보면은 지금 이거는 410용의 컨트롤 밸브인데 요 볼트 부분을 투투로 만들었어요. 이러면 호수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군데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인젝터도 한 3만원 정도,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는데 3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 하나로 요 컨트롤 밸브 하나만 더 있으면은 투투든 410이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투용 410용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투 410 다 준비는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매는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온라인에 올려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 오늘 그 사용법 영상을 찍다가 그냥 찍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하면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냉매 누설 차단제 때문에 매일 나오는 질문, 맨날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주입 용량에 대한 겁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21kW고 60평 미만의 이 냉난방기에는 요거 하나 6mm짜리 하나만 넣으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요런 상황이 있잖아요. 가정용 트윈원 에어컨인데 장배관이다, 30m다, 요러면은 두 개 넣어야 되나요? 저는 60평 미만에서도 하나를 넣으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안 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60평 냉난방기인데 배관이 50m다. 전 그러면 하나 더 넣을 것 같아요. 그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냉방기의 용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1kW 그러면 42kW면 무조건 일단 2개 주입. 그리고 그 정도 뭐 한 50kW에서 배관이 좀 많이 긴 것 같으면 그래도 2개 주입 뭐 이런 식으로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많았던 용량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 냉장고 조그만 건데 그러면 좀 나눠서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 많으셨어요. 안 된답니다. 제조사에 문의했더니 1개 이상은 무조건 주입을 해주셔야 확실한 차단 효과를 보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좀 임의로 이건 좀 작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되겠지 하고 조금 덜어 쓰실 분들은 여러분이 실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보세요. 또 한 가지 자주 물어봤던 질문. 자, 아답타 뭐뭐 들어있나요? 이 아답타가 R410, R22 그리고 플렉시블 아답타까지는 다 들어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뭐 실시간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